잡냄새 잡는 1단계. 1단계. 핏물 뺀 돼지 등뼈를 애벌 삶기 하는 겁니다. 애벌 삶기요? 애벌 삶기. 먼저 삶는다는 네. 얘긴데. 애벌 삶기라고 하면은 뭐 감자탕 끓이기 전에 네. 돼지 등뼈만 1차로 이렇게 좀 삶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오. 네. 보통 돼지 등뼈가 1kg면 네. 끓는 물은 한 1.5리터 정도를 준비해 주세요. 네. 끓는 물에 잡냄새를 잡아줄 소주 2큰술과 편생강 2쪽, 팥뿌리 2개를 넣어주세요. 근데 생각보다 조금 넣으시네요. 그 대파뿌리라든지 잡내 잡는 재료들을. 맞아. 그다음에 자 끓을 때 돼지 등뼈를 자 이제 넣습니다. 셰프님 그 애벌 삶기는 네. 한 몇 분 정도를 살짝 삶아야 될까요? 끓기 시작해서 한 5분 정도만 애벌로 삶아주시면 돼요. 야, 그렇게 많이 안 하네. 근데 처음부터 끓기 전에 찬물부터 같이 넣고 끓이면 안 돼요? 아 그렇게 되면 네. 보통 우리가 사골육수 같은 거 끓일 때 음. 보통 찬물에 넣고 끓이시잖아요. 우러나려고. 그럼 계속 우러나죠. 네. 돼지 등뼈를 찬물에 넣고 끓이시게 되면 맛있는 성분이 다 우러나요. 빠져나가는구나. 예, 끓는 물에 한 5분 정도만 애벌 삶게 해주시면 돼요. 네. 자, 5분 정도 지나서 불을 끄시고 예. 등뼈를 네. 한번 찬물에 씻어줄 겁니다. 아, 찬물에. 근데 정말 말끔하게 잡내를 제거하시네요, 정말. 야. 이거 냄새가 날 수가 없겠어요. 네. 진짜 이제 좀 깔끔해졌어요. 네, 그렇죠? 보기에도 깔끔하고. 자, 이제 여기에서 잡내 잡는 2단계. 고기 사이에 2단계? 지방과 힘줄 부위를 말끔히 제거를 해줄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알아요? 보이나? 보시면 여기 네. 뼈 사이사이에 이렇게 골수가 있거든요. 예. 이런 거는 좀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 거기서 이제 잡내가 나오는 거죠? 아, 그 그거를. 사이사이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하얀 지방 보이시죠? 네. 이런 지방도 아, 저거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어. 아, 그러네. 아, 저거. 자, 이렇게 손질이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네. 자,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네. 자, 보통 고추장을 안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된장하고 텁텁하니까. 고춧가루로만 네. 하는데 저는 고추장을 좀 씁니다. 어. 저만의 비법입니다. 네. 자, 고추장 3큰술. 세컨술. 세 큰술. 사실 보통 이렇게 다른 데는 고추장을 양념에 넣는 분이 별로 없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고추장을 넣는데 사실 고추장하고 돼지고기는 좀 잘 어울리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고추장이 들어가면서 약간 그 장의 단맛 네. 또 좀 있어서 국물 자체가 좀 걸쭉해지면서 좀 더 깊은 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추장 넣는 거를 선호해요. 아, 그렇구나. 그다음에 된장 1큰술이요. 한 큰술. 된장 넣으면 또 냄새 잡을 수 있죠. 맞아요. 그렇죠. 맛있어, 그리고 된장. 이 고추장과 된장이 만나면 감칠맛이 그렇죠. 와, 더 좋아져. 그다음에 고춧가루 3큰술입니다. 고춧가루 세 큰술. 술. 그다음에 다진 마늘 2큰술 넣겠습니다. 네. 다진 마늘 마늘 2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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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노래는 마늘이 빠질 수가 그렇죠. 양념장에는 마늘 꼭 들어가야 되죠. 그다음에 설탕 한 작은술이요. 네, 설탕 한 작은술. 그다음에 소금 2작은술이요. 두 작은술. 자, 그다음에 맛술 1큰술 넣겠습니다. 네. 맛술. 또 큰술. 감칠맛. 부드러운 단맛. 근데 고기에 양념이 그게 다 묻힐까요? 좀 뭔가 되직하다. 네. 되직하죠. 네. 그래서 여기에 쌀뜨물 1컵도 넣을 건데요. 네. 잡내를 잡아주고 감자탕을 깔끔한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맛있어요. 네. 쌀뜨물. 쌀뜨물이었구나. 확실히 물보다는 쌀뜨물이 네, 더. 그리고 이제 잘 섞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진짜 고기의 잡내는 확실하게 잡을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자, 잡내 잡는 3번째 비법. 또 있어요? 있습니다. 세 번째. 네, 3번째 있습니다. 네. 뭘까요? 자, 여기에 돼지 등뼈를 양념에 버무려서 숙성을 시키는 거예요. 네. 숙성을 한다고요? 네. 양념을 해요? 아, 깊은 맛 나겠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냄비에 그냥 재료랑 뭐 양념 다 때려 넣고서 그냥 끓이시거든요. 그렇죠. 보통 양념 그러시죠. 따로 이렇게 버무리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숙성을 하게 되면 고기의 간이 더 잘 돼요. 그리고 이제 잡냄새와 그 고춧가루의 날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끓일 때 아무래도 고춧가루를 넣게 되면 고춧가루 날래가 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없애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양념이 네. 풀어지면 돼지 등뼈를 넣고 버무려 주시면 돼요. 오. 오.
아우. 쌀뜨물이 들어가니까 그래도 버무려지겠다. 돼지 등뼈하고 같이 이제 버무려져서 숙성이 되면 아까 왜 계속 돼지 등뼈에 잡내도 없애주고 불순물도 없애준다고 했는데 정말 잡내가 완전하게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고기 맛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돼지고기 특유의 그 단맛이 올라오면서 나중에 이 등뼈에서 우러나는 국물 맛이 굉장히 달달하고 감칠맛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꼭 숙성을 해주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럼 그렇게 양념을 해서 숙성을 어느 정도 시켜야 될까요? 한 30분 정도요. 잠시만요. 정도. 30분 정도 숙성시킨다고 하면 좀 긴 시간인데 혹시 이것도 빼시는 거예요? 예, 뺐습니다. 1시간이라는. 굉장히 당당하시네요. 그러니까 유리한 거는 다 넣고 어. 불리한 건 뺐습니다. 아, 정말 조리 시간만 딱 1시간이에요. 조리 시간만. 오케이. 자, 30분이 지났는데요. 네. 자, 양념이 돼지 등뼈에 잘 배인 게 보이세요? 네. 진하게 뱉네요. 이야. 그럼 이제 잡냄새는 완전히 완벽하게 잡은 건가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잡냄새는 거의 잡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비법으로 잡냄새를 확 야,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쉬웠어요. 네. 이제 잘 배웠어요, 저. 지금부터는 더 쉬워요. 그래요? 네. 그냥 넣고 끓이면 될 것 같아요. 네. 재료를 넣고 한 20분 정도, 예? 20분 정도만 끓이면 됩니다. 하지만 좀 더 진하게 끓여야만 말 그대로 이 진국이라는 게 나오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좀 맛은 더 깊고 구수하게 네. 끓이는 시간은 절반으로 해가지고 단축시키는 저만의 비법이 있습니다. 정말요? 그 비장의 무기는 바로 바로 압력밥솥입니다. 압력밥솥으로 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구나. 조리 과정이 수 좀 있죠. 빨라지죠. 압력밥솥 못 따라가죠. 저는 이거, 이 생각을 못했네. 우리 원 셰프님, 네. 저희 집에는 전기밥솥만 있거든요. 혹시 그걸로 아, 가능합니까? 전기밥솥도 가능합니다.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전기밥솥은 기계마다 네. 약간 컨디션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다르죠. 맞아요. 다르죠. 메뉴가 네. 좀 뭐 추가된 것도 찜 있고 기능 없는 있는 것도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거든요. 네. 네. 찜 기능이 있는 것은 50분 정도 취사 어. 버튼으로 눌러주시면 돼요. 아, 찜 기능이 있는 건 네. 50분. 찜 기능이 있으면 찜, 그다음에 네. 아니면 보통 찜 기능이 없으면 취사 버튼으로 해가지고 한 50분 정도. 아. 그럼 고기 육질도 훨씬 부드러워지죠. 진짜 맛있어요. 압력밥솥에 하면. 아, 그렇구나. 자, 이제 압력밥솥에 딱 3가지 재료만 넣을 겁니다. 세 가지 재료예요. 집중해 주십시오. 예, 네. 집중할게요. 자, 이제 양념 숙성된 돼지 등뼈 돼지 등뼈를 먼저 넣습니다. 일단 바로 넣고 투입이구나. 그냥 저렇게 보기만 해도 맛있을 것 같아요. 네. 간이 얼마나 잘 뺐어요. 지금 저기 지금 30분 숙성시켜서. 저것만 끓여도 맛있지 뭐. 와. 자, 이제 감자탕에 감자가 빠질 수 없겠죠. 네. 자, 자, 감자, 감자는 삶은 감자 안 넣고 그냥 생감자를 생감자죠. 2개 정도를 썰었습니다. 근데 네. 감자를 모서리를. 너무 작게 넣으시면 네. 압력밥솥이다 보니까 나중에 감자가 다 풀어져요. 아. 그래서 작은 감자라고 하면 그냥 알맹이채 네. 그냥 넣어주시고 좀 크다 하면은 이렇게 반으로 잘라주십시오. 감자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감자를 또 많이 넣거든요. 맞아요. 그거 골라 먹는 또 재미가 또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뭐가 들어갈까요? 우거지. 우거지? 우거지. 좋죠, 우거지도. 시래기. 시래기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네. 묵은지입니다. 아, 묵은지. 묵은지 감자탕이었구나. 보통 감자탕에는 우거지 많이 넣거든요. 맞아요. 근데 묵은지를 야. 넣는 이유가 있나요? 묵은지 넣는 이유가요. 네. 약간 묵은지는 약간 그 신맛이 좀 네. 나잖아요. 네. 이 신맛이 또 이 감자탕의 어떠한 그 잡내, 누린 맛 그런 거를 싹 잡아줘요. 아, 보통 저희가 매운탕 같은 거 약간 비린내 날 때 예. 네. 식초 한두 방울 넣어서 먹지 않습니까? 네.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그리고 묵은지 넣으면 여러분 요리 초보도 실패 확률이 없죠 이거는. 기억나세요? 묵은지가 들어가는데. 제가 알토란 식구 처음 돼서 네. 묵은지 가지고 그 닭볶음탕을 했어요. 쓰러집니다. 와. 그 맛을 한번. 야. 자, 국물부터 한번 드셔보시죠. 정말 맛있었죠, 여러분? 잊을 수가 없어요. 야. 그 맛을. 혜연 씨 따라하신 거 아니에요 혹시? 그건 제가 안 먹어봤기 때문에 그건 모르는 거고요. 자, 일단 양념을 씻은 묵은지입니다. 한 300g 맛있을 것 정도를 같네요. 한번 헹궈준. 네. 300g을 준비했습니다. 묵은지 예술이네. 와 맛의 한수였구나. 자, 이것도 넣으실 때 제가 해보니까 네. 묵은지를 밑에 먼저 깔면 네. 묵은지가 나중에 너무 풀어져요. 아. 그래서 약간 위에다 올려주시는 게 위에다가 또 올려놓는 팁입니다. 네, 야, 네, 이거 네. 순서도 중요하네요. 그래요. 묵은지는 어떤 요리에서도 다 맛있어. 맛있어, 정말 맛있어. 사랑해 묵은지. 오.
그다음에 아까 그 숙성시킬 때 남은 양념 네. 이거 다 넣습니다. 아, 저기 네. 부어주는구나. 와. 저 맛있는 양념을 따로 빼놓으시길래 아 이유가 있었구나. 좀 서운했어요. 육즙도 맞아요. 빠졌을 거고. 맞아요. 저렇게 하면 진해지지. 자, 이제 육수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보통 이제 물 넣고 끓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쌀뜨물을 한 4컵 정도를 더 준비했어요. 끝까지 쌀뜨물로 하시는구나. 네, 여기도 쉽네요. 부어주겠습니다. 와. 진짜 깔끔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재료는 다 들어갔고요. 자, 뚜껑을 닫아서 자, 그리고 이제 불을 켜주십시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불 세기는 어느 정도로 해서? 처음에 네. 센 불로 해주셔야죠. 네. 아,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딸랑딸랑 거리면 네네. 그때 불을 중불로. 중불로 줄이시면 돼요. 그때부터 20분. 네, 맞나요? 맞습니다. 어. 근데 그 제가 지금 시간을 20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보통 저희가 마트에 가면 정말 손질이 잘 된 돼지 등뼈가 있어요. 예. 그건 크기가 좀 작아요. 네. 네. 작아요. 크기가 작은 거는 20분 좀 안 되게 될 수도 있고 네. 지금 제가 넣은 거는 뭐 정육점에서 샀기 때문에 크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는 좀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 하긴. 평균 20분 정도 보시는 거죠. 자, 지금 오, 딸랑딸랑 소리가 나죠? 예, 밥솥에 이제 압력이 찼습니다. 네. 이때 불을 중약불로 줄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네. 중약불로. 줄이고 20분. 중약불로 줄여주시고 20분 동안 지금부터. 네, 끓여주십시오. 지금부터 20분. 자, 이제 20분이 지났습니다. 네네네. 자, 이제 이 불을 꺼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 상태로 예. 5분 동안만 뜸을 들여주세요. 네. 동안만. 불을 끄고 5분 동안 여기서 바로 김 뜸을 빼지 마시고 이 압이 차 있는 상태에서 네. 네. 5분 동안만 뜸을 들여주세요. 네. 자, 이제 5분이 지났습니다. 네. 자, 압을 빼셔야 돼요. 바로 열면 큰일 납니다. 네. 자, 어떠세요? 네. 여기서는 이제 집 나갔던 애들도 들어오죠. 야, 이 냄새다. 안 올 수 없어. 아, 굳이 지민아 밥 먹어라 이거 안 해도 저 네. 냄새 맡고 들어오는 거예요. 네. 자, 이제 압이 충분히 빠졌습니다. 자, 열어보겠습니다. 열어주세요. 자. 자. 자, 이거는 이제 전골 냄비에다가 따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보세요. 묵은지 식감 보이시죠? 오 마이 묵은지. 나 묵은지 먹을란다. 묵은지 저거 제대로다 우와, 제대로. 색깔 봐. 완전히 묵은지 제대로. 애정합니다. 정말 사랑이죠. 야, 진하다. 양념이 진하게 배었어. 원래 묵은지 색으로 돌아왔어요. 양념 때문에. 잡고 뜯어야 되거든요. 저거는. 저건 잡아줘야 되는데. 와. 그렇죠. 야, 이 뜯어야 정도면 되죠. 살코기를 한번 데쳐줘서 살도 잘 붙어 있어서 잡을 때 떨어지지도 않아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살 이렇게 떨어집니다. 저거다. 저거다. 맛있겠다. 보이시죠? 아니 그냥 보기만 해도 양념이 백인 게 보여요. 맛있겠다. 묵은지 절대 가위로 자르지 마세요, 여러분. 손으로 그럼요. 쫙쫙 찢어가지고. 그럼요, 당연하죠. 밥에 뼈채 얹어서. 발라 먹어야지, 뼈채. 뼈도 뼈에다가 얹어갖고 그렇지. 살이랑 같이. 와. 아, 저는 저 국물에 밥 말아 먹고 싶어. 어우. 마지막에 넣고 끓이면서 밥 그러니까 밥 말아 먹고 싶어. 아. 딱 저런 거 먹어주면 이만한 코끝이만 이렇게 따뜻하시거든요. 이거 못 참어. 자, 전골 냄비에 이제 담았습니다. 네. 자, 여기에 이제 저희가 또 올려 먹는 부재료가 있죠. 깻잎. 깻잎. 들깻잎. 쭉 찢어. 그래. 찢는 거죠. 야, 저 깻잎 향이 또 좋거든요. 등뼈랑 잘 어울려요. 아. 그다음에 대파도 어슷어슷 썰지 마시고 이렇게 네. 채를 같은 걸 치셔가지고 이렇게 아. 올려주세요. 좋다. 파채. 네, 맞아요. 그다음에 예술이다. 불을 켜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사실 들깨가루는 네. 기호에 맞게 넣으시면 돼요. 네. 들깨가루를 한 2큰술 정도만. 아, 정말 먹음직스럽다. 저건 꼭 들어가야 돼. 오, 들깨가루 냄새 보세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완성이 됐습니다. 야.